당뇨가 좋아졌다.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운동을 하면 무엇이 왜 좋아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을 실제적으로 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당뇨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멀리 하시고 계시죠. 설탕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밥은 그러면 먹어도 괜찮나요? 설탕을 안 먹을 거면 밥도 끊고 줄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운동하고 비오유키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좋아지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닥터한스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쓰러질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슐린을 아침에 20씩 맞으면서 제가 참담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식이요법 하면서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인슐린 다 끊어버리고 혈압약도 과감히 끊었지요. 그러던 중 닥터한스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비오유키소도 교과서처럼 꾸준히 지키고요. 지금은 비타민C 하루에 9알씩 먹고 있고요. 또한 너무 중요한 마그네슘 하루 아침 저녁 1알씩 먹었더니 몸이 피곤하지도 않고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니 당뇨, 혈압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염도계로 재었더니 항상 1.0 정도 되고요.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비오유키소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MSM도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당이 왜 좋아졌을까요? 라는 것을 좀 더 우리는 알아보면, 그걸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당분하고 혈압하고 비슷한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당분도 산소가 요구가 되고요. 혈압도 산소가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은 산소 없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이는 절대로 당분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네, 산소가 또 없으면 포도당 가지고 젖산을 만들어서 암을 만들 뿐입니다. 네, 당뇨도 만들고 각종 질환, 즉 지방이 많은 지방간도 만들고 콜레스테롤 높은 몸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당이 강적입니다. 정말. 당이 최악의 물질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안 좋은 거다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분의 세포 대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우리 몸속으로 잘 들어와야 되고요. 미네랄류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뭐 아연도 필요하지만 아연은 그렇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채워주자라는 거죠.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 비타민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비타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세포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에너지를 만들고 대사산물로 남아서 변으로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가 되어져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포도당을 분해를 하려면 산소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산소하고 결합한 뒤에 이산화탄소가 되어져서 나간다. 이분은 이 기본을 충실하게 했다라는 게 이 글에 열심히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요 라고 쓰여져 있죠. 식이요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운동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운동,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약물을 끊어버렸다 라는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약물을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해 나가도 괜찮은데 이분은 그냥 다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라는 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줄에 이렇게 적어 놓은 닥터한스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비오유키소를 교과서처럼 꾸준히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약을 끊고도 몸이 지탱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마그네슘을 아침 저녁 1알씩 먹었다. 아주 적정량을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금을 소변염 농도가 잘 나오게 먹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데도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약 먹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분이 지금 66세이시래요. 의사에게 관리당하지 말고 제 몸은 제가 관리해야 하겠죠.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이요법,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6가지 팁. 과도한 저염식은 오히려 식이요법을 망치는 길이다. 저염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는 전자가 충분하게 있어야 신진대사가 잘 되고요. 에너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소금으로부터 전기가 통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소금이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이 저염식을 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정말 없어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과하게 먹는 소금이 문제인 거고요. 저염,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둘 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은 그러면 어느 게 기준이냐라는 건데요. 소변의 염 농도가 0.9%가 나오도록 먹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분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잘 먹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쉬면 된다. 쉬어야 된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다라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물. 기본에 충실한 것 중에 결국은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물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몸속에 많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저는 특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냐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 아침에 6시, 7시 이쯤에도 피로가 거의 완벽하게 풀리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 이분들은 산소가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을 약간의 비탈이라도 그냥 가볍게 잘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심호흡을 심하게 하지 않고 맥박이 막 체내맥박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빠른 걸음으로 평지를 걸었을 때도 호흡이 가빠지지 않는, 맥박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몸. 그래서 결국은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산소를 많이 호흡하려면은 저렇게 뛰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걸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해 주어야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과감하게 약을 끊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당을 없애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당은 탄수화물로부터 들어오지요.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는 못 끊겠지만 대부분의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다른 영양소로 대체를 하시면 당은 쉽게 해결을 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기본에 충실한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은 비오유키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비오유키소 안에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 소금은 알칼리성 소금입니다. 몸을 항산화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소금이죠. 소금을 소변의 염 농도가 0.9%가 나오도록 먹었다. 그 다음에 비오유키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B가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드셨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도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되었고, 이 신진대사가 잘 된 것 때문에 산소가 훨씬 더 잘 들어가게 되었고요. 들어간 산소가 이분의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켜주었다. 즉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체온은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포도당 소비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결국 혈당이 돌아오고 혈압이 정상을 찾아간 몸이 되었다. 연세는 66세였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결단을 내려버린 게 뭐냐면은 약물을 끊어버렸다라는 건데요. 인슐린도 끊어버리고 혈압약도 과감히 끊어버렸다. 아까 인슐린을 꽤 많이 넣고 있었는데 인슐린 많이 넣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약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 성분들 충실하게 집어넣고
많고 그 중에 미네랄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잘 먹으면서 조절을 천천히 해가는 게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뭐 다행히 몸은 건강해지셨지만 위험을 이렇게 딛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서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을 함부로 끊어버리는 것은 조심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좀 더 착실하게 지켰던 게 교과서처럼 꾸준히 지켰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고요. 비타민C 하루 9알 먹었다 라는 건데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됐겠죠. 또한 너무 중요한 마그네슘 이걸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라는 게 정말 이분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몸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당뇨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는 꾸준히 먹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을 적고 있어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니 당뇨, 혈압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치신 분들은 너무 쉽죠.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데요. 말로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거죠. 이분은 정말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도계로 소변의 염농도도 1.0이 나오더라. 1.0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0.9 이상을 찍고 있는 경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변 염농도 재보시고 낮으면 정말 소금 섭취하는 거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잘 드셔서 관리를 해야 될 거다. 소금이 없으면 신진대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분 66세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닥터한스 박사님의 말씀 잘 듣고 실천하였더니 지금은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약 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의사에게 관리당하지 말고 제 몸은 제가 관리해야 되게 된다. 거듭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나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안다 라는 겁니다.